1963년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던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암살범 오즈월드 또한 보송 중 의문사 당하죠. 그렇게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 암살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죠. 그러다 보니 음모론이 반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한 썰은 뉴욕 월가 은행 자본이 개입했다는 정황입니다. 록펠러, JP 모건, 로스차일드 유대 가문 같은 사람들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196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케네디가 공화당의 닉슨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60년대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가장 심하던 때, 자유시장 경제의 캡틴 미국은 공산주의 소련의 복지 정책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정책 뉴 프론티어를 발표하죠. 앞으로 저 케네디는 복지를 확대할 겁니다. 노인 의료 확대, 교육비 지원, 거기다 탈착률까지. 근데 이거 다 하려면 돈을 많이 찍어야 하거든. 근데 대통령인 나에겐 화폐 발행권이 없고 연준한테 있으니 미우수가 없을까? 1963년 결국 케네디는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아닌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11110호에 서명합니다. 앞으로 민간 중앙은행인 페드의 은행권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가질 겁니다. 원래 그동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브레튼 우주 협정에 따라 금 1온스가 있어야 35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죠. 바로 금본위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가가 아닌 민간 금융자본 지분이 있던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 오랜 금융자본의 특권을 위협하는 자가 나온 거죠. 앞으로는 연준에 상관없이 미국의 정부 화폐는 은을 기반으로 찍어낼 겁니다. 바로 은본위제를 선언한 거죠. 근데 왜 하필 은을 선택한 걸까요? 금과 은은 지구가 폭발할 때 소량 생성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그 양이 지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은 금보다 양이 훨씬 많죠. 따라서 국가 돈이 많이 드는 복지 정책을 계획했던 케네디 정부는 금본위제보다 많은 양의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은본위제를 대통령 주도로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민간 주도 연방은행 페드, 그리고 그 지분을 가진 월가가 이 케네디를 가만히 냅뒀을까요? 케네디가 은본위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5개월 만에 미국이 뒤집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1963년 11월 20일 무려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당한 거죠. 그렇게 케네디 암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의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이 정부를 승계한 직후 은본위제를 즉각 중단하죠. 이거 뭐 냄새가 나지 않나요? 어쨌든 린든 존슨은 케네디의 부통령이었죠. 그답게 케네디 못지않은 복지 정책에 돈을 팍팍 씁니다. 노조 확대, 최저임금 인상 같은 민주당스러운 정책 말이죠. 이로 인해 대중의 인기를 얻은 린든 존슨은 1년 뒤 대선에서 공화당 골드워터에게 큰 표차로 승리합니다.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복지 정책은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일지라도 약자를 위한 정책이란 명분이 확실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임기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말이죠. 린든 존슨은 국내로는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대외적으로는 1965년 베트남 전쟁을 감행합니다. 뭐? 우리 미군 함정이 북베트남에게 공격받았다고? 우리가 먼저 영토 침범한 건 비밀.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공산화되면 골치 아프니까 손 좀 써보자. 동남아시아 코딱지만한 나라가 우리 천조국에게 덤비다니 가볍게 손 좀 봐줘야겠구만. 미국과 베트남 국력차로 봤을 때 열흘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 하지만 무려 10년을 끌었고 결국 미국 역사 최초의 패전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린든 존슨은 떠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베트남전 때문에 미국의 예산 적자는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금 유출량은 늘어나는데 달러는 계속 찍어대니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2020년 바이든이 코로나
돈이 안 돈다고 국채 발행해. 그 여파가 현재 고물가 시대로 온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역사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5일이면 조기 종결될 줄 알았던 베트남전. 그런데 미국 젊은이들이 5년 넘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 수년간 지켜본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베트남전에서 철수하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린든 존슨은 거짓말까지 해가며 미군 파병을 늘리고 우방인 대한민국 등에도 파병을 요청하죠. 결국 존슨의 국내 지지율은 땅바닥을 쳤고 1971년 대선 다음 정권은 칼을 갈던 공화당 닉슨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 탈환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전 정부 흔적 지우기. 닉슨은 전임자 린든 존슨이 남긴 재정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화폐 정책을 펴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전까지는 세계 패권을 잡은 미국에 의해서 앞으로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미국의 화폐를 어떻게 믿냐고요? 걱정 넣어도 그 이론스를 가지고 오면 우리 미국이 35달러로 바꿔줄게. 이 브레튼 우즈의 약속이 그동안은 잘 지켜지고 있었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어디 약속이 영원한가? 이는 20년 만에 미국의 탐욕으로 깨집니다. 전쟁 비용으로 금이 바닥났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안 바꿔준 거죠. 금을 담보로 달러를 찍어냈는데 아까 린든 존슨이 금이 없는데도 달러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가장 빨리 눈치챈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달러 못 믿겠다. 미국! 우리가 맡긴 금 가져와! 이미 옛날부터 범죄는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던 미국은 결국 금을 달러로 바꿔주는 것을 중지하겠다는 발표를 기습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니들 나라에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메롱. 이 1970년 닉슨 쇼크로 인해 신용이 생명인 세계 경제는 대혼란을 겪습니다. 금과 묶여있던 달러가 풀려나면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미국이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냈으니 만천하에 드러났고 또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 이로 인해서 물가가 마구마구 치솟는데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더 골치 아픈 문제가 터집니다. 1973년 10월 5일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아랍연합의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 욤키프르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해서 욤키프르 전쟁 제4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유대 국가였죠. 유대인들은 미국의 정치, 경제 기득권을 잡고 있었고 그들은 이 전쟁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겠죠. 결국 닉슨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미 6함대를 파견했고 소련은 이에 맞서 아랍연합을 지원했죠. 한국 전쟁에 이은 2차 냉전 충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 특유의 끈끈함과 미국의 무제한적 지원으로 아랍연합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아랍연합을 열받게 했죠. 이스라엘 용서 못해. 전쟁으로는 도저히 유대인 놈들 이길 수 없다. 이것들 어떻게 연맥이지? 그래, 우리에겐 석유가 있어. 이스라엘 그리고 그 편에 섰던 미국. 이제 우리 석유 너네한테 안 줄 거야. 결국 석유 가격은 폭등했고 세계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죠. 이를 역사에서는 제1차 석유 파동이라 합니다. 안 그래도 닉슨 쇼크로 똥유지가 된 달러인데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플레이션까지 미국은 대위기를 맞이하죠. 그런데 어디 미국이 보통 나라인가요? 이제 외교의 신이 등판합니다. 전 세계에 달러가 사용되지 않으면 미국은 세계 경제 패권을 잃는다. 어떡하지? 이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결제하게 한다면 모든 나라는 석유가 필요하니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어떤 산유국을 꼬드기지? 이스라엘, 이슬람 시아파와 모두 대립관계고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사우디! 그렇게 헨리 키신저는 사우디 국왕 8일자를 만난 거죠. 사우디님, 유대민족 이스라엘과 시아파의 맹주 이란, 이라크 사이에 낀 겨 무서웠죠? 우리 전조국 미국이 님들 국방과 석유 시설 보호해줄 테니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게 해주는 거 어때요? 괜찮은 제안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 사우디 석유 팔고 남은 달러만 엄청 써야지 우리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똥값이 될 거 아니요? Don't worry, 너네가 번 달러로
우리 미국 군수업체 최강 무기를 사면 되지. 그러면 사우디는 중동의 맹주로 자리 잡고 우리 미국 경제도 살고 둘 다 윈윈 전략. 솔깃하긴 하네. 그래도 망설인다면 한 가지 사은품을 더 제시하지. 사우디에 그래도 남는 달러가 있다면 미국 국채를 사는데 특별 이자 혜택까지 드리겠어요. 결국 1974년 2월 13일 사우디 국왕 파이잘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닉슨과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페트로 달러 체제죠. 닉슨 대통령 최고의 업적입니다. 금으로 묶어놓은 국제 달러 가치를 석유로 묶어놓은 것이죠. 이로써 미국은 1차 오일 쇼크로 잃을 뻔한 기축 통화 지위를 지키는데 극적으로 성공했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석유를 달러로 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사우디의 공고했던 관계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급격히 깨지고 있고 G2 경쟁자 중국이 사우디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달러의 지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기는 하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그렇게 금은 달러에서 풀려난 뒤 안전자산 지위에 올랐죠. 그리고 2020년대 지금 신냉전 시대에서 최고의 안전자산 대우를 받으며 2023년 12월 현재도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소름 돋게 반복되죠. 이 위기의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알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